지금 이런 형태의 절곡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90번 컴포넌트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90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IFC로 내보내기 한 다음에 레빗에서 그 파일을 둘러서 레빗에서 작업을 하는 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얘를 연습하기 위해서 볼을 하나 바닥에다가 생성을 하고 그 볼에다가 90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쓰기 전에 먼저 철근, 단일 철근, 그 다음에 철근 그룹을 생성하는 것을 반드시 연습을 해보면 컴포넌트의 속성들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략하고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폭이 넓을 수가 없어요. 작아요. 그래서 반드시 단일 철근 또는 그룹 철근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컴포넌트를 접근을 해야 된다. 오늘은 단일 철근이나 그룹 철근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테클에서 콘크리트에서 고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바닥에다가 볼을 생성을 하고 90번 컴포넌트를 써볼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바닥에 볼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얘도 보에 철근 넣는 거를 조금 더 작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재의 뷰를 생성하고 그리고 90번 컴포넌트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뷰 탭을 누르고 새 뷰 리본 명령어 목록 중에 부재의 기본 부재 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부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재의 기본 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게 이 부재의 기본 뷰 4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뷰를 보면 이와 같이 프론트 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요 보면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뷰 여기 작업 영역에 가서 점 2개 사용해서 이 보만 영역을 잡아주면 그 보만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90번 컴포넌트를 넣어 볼 겁니다. 근데 90번 컴포넌트에 보면 그 속성들의 컴포넌트 그룹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로 넣어 볼 건데 측면창을 클릭해 보면 측면창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에서 90번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리바인 빔 컴포넌트 90번이 찾아져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컴포넌트 속성 창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스트럽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불러오게 하게 되면 테클라에서 제공되어지는 스탠다드에 있는 속성들이 다 불러와지고 얘를 가지고 컴포넌트 부재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하기. 그런 다음에 객체가 보죠. 걷어 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제 컴포넌트 철근이 들어갈 위치를 2점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이제 보 전체에다가 철근을 넣어 줄 거니까 끝점 2점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철근이 이와 같이 고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 90번 전체가 선택이 되겠지요. 그 이유는 선택 도구에 가보면 아래쪽에 여기에 컴포넌트 선택이라는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켜져 있으니까 컴포넌트 그룹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 나타났던 90번 컴포넌트 창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컴포넌트 선택 스위치 옆에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이 켜져 있으면 얘는 컴포넌트 그룹이 특성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각도, 반경, 길이, 그죠? 시작점 후쿠. 반경값이 70으로 돼 있는데 얘를 0으로 바꿔주면 요 값이 변경되어지는 거죠. 반경이. 그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게 철근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철근 그룹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컴포넌트를 썼을 때 그 컴포넌트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다. 철근 그룹과 철근, 단일 철근과 컴포넌트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철근 그룹과 단일 철근에 대한 것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속성창의 속성값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컴포넌트를 써야지 그 컴포넌트의 속성들을 이해하는 속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를 무시하면 컴포넌트 90번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나는 컴포넌트 객체가 아니라 컴포넌트 선택 스위치를 켜고 컴포넌트 창을 엽니다. 여기로서 보면 90번 컴포넌트 창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상단 철근, 하단 철근, 얘가 두 철근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하단에 그래서 그거는 이 탭을 눌러서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왼쪽, 오른쪽은 지금 철근 도면에 보니까 백은 도면에 양 옆에는 철근이 두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철근 없음이라는 것을 선택해주면 얘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왼쪽도 철근 없음 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성을 하지 않아요. 주하단 철근 얘도 개수가 아니라 철근 없음 하게 되면 없음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하단 철근은 생성하지가 않습니다. 철근 개수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생성이 되지요. 상단 주철근에서도 철근 개수가 아니라 철근 없음 또는 여기에 크기를 0 주면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성하려면 철근 개수 6개가 아니라 나는 4개 생성할 거면 4라고 주고 그 개수만큼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 생성된 거는 창을 같이 열어보면 되겠지, 그죠? 수직 배열로 놓고 보면 4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해보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이든 2시간 얘를 써봐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업에서 잠깐 이렇게 해준 거 가지고 90번 컴포넌트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를 다 쓰려면 아마 요 컴포넌트만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갖고 연습을 해야지 그나마 폭이 내가 속성이 어떤 뜻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하지 않고 이 컴포넌트를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일 그룹, 철근 그룹, 그 다음에 단일 철근, 이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지 이 컴포넌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거를 스킵하고 하지 않고 컴포넌트로 들어오면 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4개만 생성할 거다 그러면 4,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4개로 바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후크가 있는데 후크는 얘 때문에 후크가 된 거예요. 나는 얘를 기본 값 그리고 수정, 그러면 직선, 후크가 없어지겠지요. 그죠? 어디에서? 왼쪽. 오른쪽도 바꿔줄 거야. 그러면 오른쪽도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기본값 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들을 다 해봐야 되니까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10분 하고 땡! 그러면 90번 컴포넌트가 10분 해갖고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 모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내가 찍은 2점에서부터 확장됐네요. 그 확장된 게 과연 뭐 때문에 확장됐을까? 그럼 여기에 보면 치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값이 다 없는데 얘만 350으로 돼 있네. 근데 얘를 0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아, 0이니까 이게 확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도 0을 주면 확장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 더 안으로 들어오겠지. 이거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를 해봐야지 되는 거, 누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이거는 철근 도면을 보면서 이 속성 값들을 내가 어떤 속성을 써야 될지를 알아가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이 보에서 기둥 쪽으로 여기 스트롭하고 이렇게 걸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더 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둥의 폭 이런 거 다 감안하면 됩니다. 나는 150이라는 값만 주겠다. 그럼 150이라는 값을 주고 후크를 양쪽 다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후크를 주겠다. 그리고 수정하면 이와 같이 후크가 양쪽에 후크가 생겨지겠지요. 그죠? 얘가 반경값은 여기에 보면은 없어요. 이 반경에 대한 값은 얘는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없어요. 없는 나중에 얘가 구부려 있는 거는 뭐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철근 그룹에 가서 수정해야 돼요. 그 얘기는 선택이 아니라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으로 스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얘 상단끈을 더블 클릭해서 철근 그룹 창을 띄워놓고
여기에 반경값을 0으로 주면 얘도 0,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철근, 컴포넌트는 그룹이죠. 철근, 여러 개의 철근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주철근, 상단 주철근, 하단, 그 다음에 스트럽, 얘를 속성으로 이와 같이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반경을 0으로 줬어요. 그죠? 아까는 70mm 이 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나는 얘를 30 정도 반경값을 주겠다라고 하면 30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얘가 30mm 반경으로 구부러 이렇게 라운딩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택 도구에서 컴포넌트 선택을 활성화시키고 얘를 클릭하면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컴포넌트의 객체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컴포넌트 창을 다시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70mm 그대로 갖고 와요. 왜? 컴포넌트 얘는 이 값이 70mm라는 거를 디폴트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수정한 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를 70mm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절대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안 된다. 왜? 여기서 지금 라운딩을 줄 수 있는 게 속성이 있으면 그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 값으로 주면 됩니다. 근데 없어. 여기서 값을 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줄 수 있는 게 여기 길이가 있고 반경은 없어요. 그러면 반경은 디폴트 즉 70mm 그거로 그대로 얘는 갖겠다라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다시 컴포넌트 객체 선택한 다음에 요 철근 그룹을 속성창을 열어놓고 여기에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그 스탠다드 이 값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굽힘 반경 이 값으로 둔 거겠죠. 그죠? 기존에 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뭔가 다른 거가 지금 적용된 거지. 여기 탑바 형식으로 뭐 이렇게 들어온 거든 아니면 얘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S탑 뭐 아니면 바튼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가져오면 이 후크에 대한 이 값들을 다 저장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이 개별적인 이 컴포넌트의 객체에만 적용되어지는 거지. 컴포넌트 객체 스위치 킨 다음에 컴포넌트에 와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원상 처음에 우리가 컴포넌트 그 값으로 되돌려준다. 그래서 수정 버튼은 이럴 경우에 굳이 반경값을 변경하고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때에는 얘를 쓰면 안 돼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얘가 너무 길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죠. 디폴트가 아니라 나는 50mm만 줄 거야, 길이를. 그럼 이렇게 50mm라고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이에요.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다 하려면 1시간,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값들을 넣어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진행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생성 방법 아래쪽에 보면 형식이 얘는 지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얘는 건너뛸 거고, 여기에가 왼쪽이고 얘는 오른쪽이 되겠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그래서 얘를 형태를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다른 유형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죠? 얘가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는 것들은 얘를 통해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써보는 것도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절곡근을 쓸 거니까 얘를 써볼 겁니다. 얘 선택하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이쪽만 잘라졌고 오른쪽은 안 잘라졌죠. 왜? 얘도 형태를 변경시켜줘야지 잘라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선택하고 수정.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근데 아까 보호해처럼 얘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려면 상단 주철근 얘가 아니라 아래쪽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아래 하단의 주철근을, 그 얘기는 요 하단 주철근의 유형을 이 직선 형태가 아니라 절곡근 형태로 바꿔주고, 왼쪽도 바꿔주고 오른쪽도,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을 주게 되면, 여기 값을 주면 여기 0이라는 거잖아요. 이 끝에가. 그럼 이렇게 값을 줘볼게요.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 끝에 부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후쿠 기본값, 얘도 기본값을 주면 과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보면 되지. 얘가 후쿠가 없어지겠지, 그죠? 이런 값은 실제 줘봤자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보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영역, 그런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알아내려면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본값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D, F 이 값이 지금 디폴트예요. 그죠? 블랭크니까 디폴트 값으로 얘는 지금 이 절곡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얘를 A 값이, 요게 A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값인데 얘를 1000으로 주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D 값 오른쪽에는 D죠. 그 얘도 1000. 그리고 수정. 길어지죠? 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와 오른쪽에는 F가 되는 거죠. 얘는 2000이야.
얘도 2000 이하라고 하면 여기서 절곡되어지는 길이가 더 커지겠죠. 이와 같이. 선이고, 이거는 이제 철근 보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간격이죠. 표복 두께에 대한 부분이 55mm, 그 다음에 얘 또 55mm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단 철근은 표백 두께가 55mm고 얘를 철근과 철근의 간격이 40mm다라고 하면 얘 값을 55가 아니라 얘를 95로 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죠? 그리고 얘와 얘의 간격이 40mm가 되는 거고, 얘를 105mm로 주면 철근과 철근의 간격은 50mm가 되겠지. 당연히 여기에 기둥이 들어오는데 이 기둥에 스트럽 그다음에 저쪽 반대편의 기둥하고 보도 얘하고 겹쳐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을 또 조절해 주면 되겠지, 그죠? 이런 기둥의 폭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스트럽 얘 보면 스트럽이 얘가 스트럽이 되겠지요. 그리고 위에 걸치는 게 스트럽 2가 되는 겁니다. 스트럽에 보면 크기, 그 다음에 한 그룹으로 만들어져라 그렇게 돼 있고, 스트럽 간격 탭을 눌러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다. 즉 양쪽 끝에는 전단력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철근이 조금 더 가운데보다는 더 많이 넣어주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1번 영역과 5번 영역을 간격을 더 작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롭 2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지는 스트롭 2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서 보면 요 위에 얘가 스트롭 2가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형식된 게 스트롭 2가 되는 거죠. 스트롭. 그래서 스트롭 2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롭과 동일하게 1번과 5번 영역을 더 간격을 바꿔주겠다 그러면 여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값들을 다 넣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그럴 때 시간이 좀 또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90번 컴포넌트예요. 근데 지금 주철근 이 위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 같은 경우에 또 하단에 철근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컴포넌트 90번을 다시 한번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컴포넌트를 한 개, 두 개,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값을 변경하고 수정 버튼 눌러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 끝에 이 훅구 이런 부분이 나는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얘는 컴포넌트는 더 이상 여기서 수정하면 안 돼요. 얘를 바꾸시는 방법이 없다.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러면 얘는 꺼야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을 스위치를 켜고 그룹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얘를 클릭했을 때 이 값에 대한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지, 그죠? 반경, 각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얘를 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컴포넌트의 객체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수정해야 돼요.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점을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이 되겠죠. 바뀌지는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컴포넌트 객체로 들어가서 그리고 완료시키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하단 철구는 또 90번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0번 컴포넌트의 절곡근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보 그려서 생성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